610만 %.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60년 동안 만들어낸 누적 수익률이에요. 1965년에 100만 원을 맡겼다면 지금 610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자기 가족한테는 자기 회사 주식 대신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유언장에 적어뒀어요. 왜 자기 회사에 투자하라고 안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워렌 버핏과 S&P 500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버핏은 왜 자기 회사가 아닌 S&P 500을 선택했는가? 지금 이거 보면서 S&P 500 적립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솔직히 요즘 시장 보면 불안하잖아요. 3월 27일 기준 S&P 500이 63368포인트, 올해 1월 사상 최고치인 708에서 9% 넘게 빠진 상태거든요. 중동 리스크에 유가는 배럴당 108달러를 넘겼고 5주 연속 하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는 투자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워렌 버핏이 왜 유언장에 S&P 500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보고서에서 버핏은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버핏은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610만 %의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에요. 같은 기간 S&P 500의 배당 포함 수익률이 약 4만 6천 %였으니까 버핏의 수익률은 S&P 500의 13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는 자기 회사 주식이 아니라 S&P 500을 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올해 1월 1일에 버핏이 공식 은퇴하면서 그레그 에이블한테 CEO 자리를 넘겼잖아요. 은퇴 직전까지도 이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S&P액은 1957년 출범 이후 배당 재투자 기준 연평균 약 10.4%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어요. 네, 100년 평균이 그래요. 네, 최근 20년으로 보면은 연평균 약 10.8%, 최근 10년은 15.6%예요. 만약 1995년에 1,000만 원을 S&P 500에 넣어뒀다면 지금 약 1억 9천만 원이 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넣어둔 것만으로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15년 이상 투자했을 때 S&P 500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최악의 15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4.24% 수익이 났거든요. 이 데이터가 버핏이 유언장에 S&P 500을 남긴 첫 번째 이유예요. 잠깐,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연평균 10%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매달 50만 원씩 S&P 500에 3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연평균 10% 기준으로 최종 금액이 약 10억 원이에요. 원금은 1억 8천만 원인데 수익이 8억이 넘는 거예요.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버핏 재산의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세요? 50대까지도 지금 기준으로는 큰 부자가 아니었는데 복리가 시간과 만나면서 60대, 70대, 80대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지금 적립식 투자하면서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자, 복리의 진짜 힘은 뒤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왜 전문가도 S&P 500을 못 이기는가? 2007년에 버핏이 진짜 대담한 내기를 했어요.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한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고른 S&P 500 인덱스 펀드가 당신들이 골라서 운용하는 헤지펀드 5개의 평균 수익률을 이길 거라고요. 네, 판도는 100만 달러, 지는 쪽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프로테제 측은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5개 헤지펀드를 엄선했고 자기네가 이길 확률이 85%라고 확신했어요. 버핏은 그냥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 말 내기가 끝났을 때 S&P 500 인덱스 펀드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125.8%였어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8.5%예요. 반면에 프로테제가 선정한 5개 헤지펀드의 평균 누적 수익률은 고작 36.3%, 연평균 약 2.2%에 그쳤어요. 3배가 넘는 차이예요. 1,000만 원을 넣었다면 S&P 500은 2,158만 원이 됐는데 헤지펀드는 1,363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월가 최고의 두뇌들이 밤새 분석하고 복잡한 전략을 쓰고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운용한 결과가 그냥 시장에 돈 넣어둔 것보다 못했던 거예요. 이 차이의 핵심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수수료예요. 헤지펀드는 보통 연간 운용 수수료 2%에다가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가져가요. 반면에 뱅가드 S&P 500 ETF의 연간 수수료는 0.03%예요. 이 차이가 10년, 20년, 30년 복리로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적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지만 수수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버핏이 유언장에 S&P 500을 남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버핏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버핏의 유언장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요. 아, S&P 500이 좋은 투자 상품이구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버핏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투자를 잘할 자신이 없다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초역하면 나보다 잘할 자신 없으면 S&P 500이나 사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 골고루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IT가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가 뒤를 따르는 구조예요. 개별 종목이 망해도 지수는 살아남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S&P 500은 자동으로 종목이 교체돼요. 실적이 나빠지거나 시가총액이 줄어든 기업은 빠지고 새로 떠오르는 기업이 들어와요. 2000년대 초반에는 GE나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S&P 500이 알아서 시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버핏이 말한 최고의 자동 리밸런싱이에요. 특히 올해 1월에 버핏이 공식적으로 CEO에서 은퇴했잖아요. 60년간 210만 %를 만든 전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S&P 500이라는 거, 이건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현재 S&P 500은 사상 최고치 대비 약 9% 하락한 상태예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등, 정부 셧다운 이슈까지 겹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VIX 공포지수도 30일을 넘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57% 폭락했어요. 1000만 원이 43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10년간 400% 이상 올랐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34% 급락했다가 불과 5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했고요. 매번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S&P 500은 항상 새로운 최고점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S&P 500 지금 사도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15년 후에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성장해 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AI 혁명이 진행 중이고 미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9% 빠진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국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저는 사고 있습니다 였어요. 그때 그 말을 따른 사람들은 10년 뒤에 400% 넘는 수익을 봤어요. 버핏은 항상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 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월가 주요 투자 은행들이 내놓은 2026년 말 S&P 500 목표치를 보면요. 가장 보수적인 곳이 7빌백, 가장 낙관적인 곳은 8빌백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63맨 68이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11%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기업 이익 성장률도 13에서 15%가 전망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리 변수가 있지만 이런 변수들이 해소되면 반등의 탄력은 더 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국에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데 모아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째, S&P 500은 100년 동안 연평균 10.4%를 기록했고 15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어요. 둘째,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용한 헤지펀드조차 10년간 S&P 500 수익률의 3분의 1도 못 따라갔어요. 셋째, 60년간 600액 10만 %를 만든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가 자기 가족한테 남긴 마지막 투자 조언이 바로 S&P 500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수렴하는 결론은 명확해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 안에 있는 시간을 늘려라는 거예요. 버핏이 유언장에 S&P 500을 남긴 건 단순히 좋은 상품을 추천한 게 아니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이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S&P 500 투자하고 계세요? 혹시 적립식으로 모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